90% 핵심 인재를 위한 마인드 프로세서 싱크와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강봉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컨설팅 그룹길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0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학내벤처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경영혁신, 품질혁신, 제조원가율 개선, 그 다음에 기업의 인재육성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컨설팅하는 회사입니다. 저희의 주요 고객으로는 글로벌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한 삼성전자, 포스코, CJ 이런 대기업들도 있고요. 한국마사의 광해관리공단 이런 공기업들, 그 다음에 네페스나 일진글로벌 이런 중소기업들까지 저희들이 컨설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싱크와이즈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그 다음에 그걸 제가 사용함에 의해서 얻게 되는 효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기업체의 사례 발표 대회를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아마 2004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KT가 사례 발표 대회를 한다라고 해서 초청해 와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KT 사례 발표장에 갔더니 거기에 많은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전시되어 있는데, 그 전시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싱크와이즈에서 제공하는 마인드맵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인드맵이라는 화면을 보면서 이거 내가 써보고 싶은 것이었는데 라는 느낌이 바로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국사라는 과목의 과목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라고 사실은 좀 고민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단어와 줄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치기 형태로서 과목을 정리를 하면은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과목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국사는 만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다음에 그게 슬래시 매핑이라는 기법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슬래시 매핑이라는 기법을 언제 알았냐면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나와서 직장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컨설팅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로 보면 한 15년 이후에 그 기법이 슬래시 매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슬래시 매핑 기법을 또 어떻게 알게 되냐면 마인드맵 교육을 갔더니 거기서 가르쳐 주더군요. 마인드맵 이전에 도구가 슬래시 매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슬래시 매핑이라는 기법을 써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를 접하는 순간 이건 바로 내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은 저는 효과보다는 이제 효율인데요. 사실은 저희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단계에 뭘 하냐면은 고객들이 뭔가를 요구를 하고 그 요구 조건에 적합화된 제안서를 쓰는 건데, 사실은 제안서를 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제안서를 쓸 때는 기존에 있는 틀에서 맞춰서 제안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안서를 쓰면 좋을까라는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마인드맵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 마인드맵은 제가 뭔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확산시키고 그 생각을 정리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서 하나를 만드는데 보통 요즘에는 하루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싱크와이즈 기반의 마인드맵을 쓰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도구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싱크와이즈를 쓰는데요. 그 중에 4개 사례 정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례는 첫 번째가 교육과정 설계 자료, 두 번째가 어떤 워크숍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워크숍을 실제로 운영한 프로그램 설계 자료, 그 다음에 기업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 제안한 교육 프로그램 제안 자료와 컨설팅 프로그램 제안한 자료, 이렇게 4가지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이 중에서 간단한 사례인 교육과정 설계 쪽의 싱크와이즈 활용 사례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싱크바 위주로 먼저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걔를 파워포인트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SPC라는 통계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를 관리자에게 전파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를 마인드맵으로 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흔히 이렇게 마인드맵을 쓰면 제목부터 쓰게 되죠. 관리자 SPC 과정이라는 제목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이 교육과정 안에 뭘 담아낼 건가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거기에 어떤 것들을 담아내겠다라는 걸 찾게 되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큰 제목과 작은 제목으로 분류하고 작은 제목들에 대해서 또 세부 제목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 SPC라는 과정 안에 큰 제목으로 수입된 자료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요? 그 다음에 자료 비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조건 변화를 통한 자료 개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큰 주제에 대해서 세부로 이런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겠다라는 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안을 이제 PPT 자료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 안에 대한 PPT의 변환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 제안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안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마인드맵으로 만들었던 워드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료의 유형 및 자료의 정보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정보의 비교 및 분석, 세 번째 주제 정보의 개선 단계, 그 다음에 세부 내용들. 물론 이 세부에 들어가 있는 워드 형태는 보시면 알겠지만 마인드맵에서 제가 구성해 놓은 내용들을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미지로 구현할 때는 PPT로 이미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워크샵을 운영했던 워크샵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KT를 하면서 KT가 비전 수립이라는 걸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비전 수립 워크샵을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면은 여기는 참고로 워딩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워딩만 되어 있지 않고 단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템플릿까지 다 집어넣는 사례입니다. 화면이 너무 작은데요. 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이 워크샵 프로그램 예를 들어 KT의 부분의 비전 수립의 워크샵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때 사람들에게 이 워크샵 프로그램은 뭐 때문에 필요합니다 라는 비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설명할 거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주제로 CVI라는 개념을 도출하는 건데 여기는 4시간 반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고 거기에 템플릿들은 이런 걸 쓸 거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설명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설명은 노트 형태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제가 워크샵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한 사례. 참고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감추면은 템플릿을 감추면은 내용 설명하기 수월한 자료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4시간 반을 운영하겠다. 다음에 3시간 반을 운영하겠다. 3시간을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4시간을 운영하겠다. 이런 형태로 제가 워크샵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인재육성 체계도를 만든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농심이 저에게 생산 총괄, 즉 생산 현장에 있죠. 생산 현장의 생산 분야, 품질 분야, 그 다음에 설비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직무 전문가의 육성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육성 방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마인드맵으로 내가 이 제안 사안에 뭔 내용을 집어넣을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설계는 제일 먼저 설계했던 것은 이 제안서의 목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안서 안에 어떤 내용들을 어떤 목차의 순서로 제시할 거냐라는 목차를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적에서 여기에서 제공되는 전문가라는 말의 개념, 그 다음에 육성된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전문가 활용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육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 NPS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NPS 전문가의 정의는 누구고 누가 교육 대상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일과 관련된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걸로 만들어야 될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요, 전체를 한번 펴놓고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그렇죠, 우리가 싱크와이즈 하나의 기법인 발표라는 것으로 한번 끌고 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제가 설계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목적 부분입니다. 저는 이 어떤 제안서의 목적을 농심의 미래를 이끌어갈 분야별 전문가 육성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개념은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지 않고 4가지 개념으로 단계별로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입문 과정의 전문가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 고급 과정의 전문가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활용 방안,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전문가를 육성할 때 이해관계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거기에 줘야 될 혜택과 의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쭉 작성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세부로 들어가 볼까요? 생산관리 분야입니다. 생산관리 분야는 나름대로 이런 역량들을, 생산계획의 수립 역량,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산계획 및 통제 전문가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 현장 표준 관리 역량,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표준 전문가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들을 생산관리 분야, 설비관리 분야, 품질관리 분야, 그 다음에 마지막 공통 역량 분야로 해서 하나씩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싱크와이즈로 개발된 완성된 모습을 PPT로 전환을 했죠. PPT로 전환된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한번 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먼저 목차가 나오고요. 큰 제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목차 안에 있는 세부 내용들이죠. 골, 목표가 나오고 초급, 중급, 고급에 대한 개념점, 그리고 우리가 이해관계자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분석, 그 다음에 육성 방안들, 그리고 마지막에 쭉 가면은 저희들이 이제 각각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 정리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산관리 분야는 생산계획 수립 역량, 원가 분석, 실무 역량, 이런 역량들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런 형태로 해야 된다. 설비 분야는 품질 분야는 전체적으로 농심의 생산, 설비, 품질의 체계화된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다라는 형태로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제 컨설팅 제안서입니다. 컨설팅 제안서. 그래서 기업의 역량 강화 제안서를 만들었던 과정입니다. 한번 볼까요? 좀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설계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창구학이라는 회사의 역량 강화 제안서를 쓴 사례인데요. 제목은 어떤 걸로 하겠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에는 뭘 집어넣겠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을 집어넣고 구체적인 내용은 뭘 쓰겠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업체 현황을 넣고 업체 현황에 어떤 것들을 쓰겠다라는 각각의 페이지 설계까지 완성이 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페이지 설계까지 다 완성을 하고 나면은 이 완성된 페이지 설계에 워딩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완성된 자료를 PPT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의 어떤 PPT 자료로 만들어지죠. 보면은 2013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안서 목차가 나오죠. 첫 번째 페이지 설계에 다뤘던 내용들과 내용들, 컨텐츠들이 나오고 두 번째 페이지 설계에 다루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쭉 해서 제가 각각의 페이지까지 설계하고 최종 화면까지 완성한 자료입니다. 이런 형태로 저는 컨설팅 제안서, 교육 제안서,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할 때, 그 다음에 워크샵을 진행할 때 시간 계획, 이런 것들을
싱크화이즈를 활용해서 초안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싱크화이즈를 사용한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네 가지 사례는 제가 싱크화이즈를 가지고 사용하는 일부입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직원들 경우는 주간 업무 일지를 전부 다 싱크화이즈로 쓰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은 싱크화이즈가 없으면은 회사의 업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에 싱크화이즈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은 모두가 싱크화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싱크화이즈를 제가 더 잘 쓴다라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라는 분야는 싱크화이즈 협업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야 사람들이 다 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큰 이점을 못 느꼈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이트에 있을 때는 협업이라는 기능은 꼭 배워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사무실에서 오늘도 사람들하고 싱크화이즈를 활용해서 미팅을 했었는데요. 이런 미팅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가 떨어져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화면에서 같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확산하고 정리한다라고 하면은 업무 효율성이 훨씬 증가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의 싱크화이즈는 계속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컨설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컨설턴트들에게도 싱크화이즈는 꼭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싱크화이즈는 누가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애가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싱크화이즈 사용을 권했고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분야냐면은 독서록의 분야입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초등학생 자녀들의 독서록을 보다 보면은 책을 읽기는 읽는 것 같은데 독서록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정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린애들에게 싱크화이즈 화면을 켜주고요. 너 독서록 이렇게 한번 써봐라. 큰 제목으로 등장인물, 줄거리, 소감, 이렇게 세 가지 가지를 쳐주면서 요 안에 너가 읽은 책 안에 등장인물이 누군지, 줄거리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고 중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무슨 일로 마무리가 되는지, 그래서 너가 이 책을 읽는 소감을 어떤 건지, 이런 형태로 싱크화이즈로 화면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애들의 독서록은 아주 좋은 독서록이 되고 뛰어난 독서록이 되고요. 다음에 그런 그 자녀들의 역량은 다음에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과목 정리할 때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중학교 1학년 자녀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할 때 과목 정리를 싱크화이즈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둘째도 지금 4학년인데 이제 싱크화이즈로 독서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싱크화이즈를 배워서 과목 정리와 독서록을 쓰는데도 활용 분야고요. 직장인들은 그럼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느냐? 사실은 직장인들은 모든 분야에 싱크화이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례로 보여줬듯이 어떤 것을 기획할 때, 그 다음에 토론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워크샵 같은 거나 여행이 있었을 때 계획을 세울 때, 그다음 최종적으로 완성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럴 때 싱크화이즈는 아주 여러분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주는 탁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가 받았는데요. 파워포인트도 있고, 엑셀도 있고, 뭐 미니탭도 있고, 싱크화이즈도 있고, 감히 이야기하지만은 싱크와이즈만큼 큰 효과를 본 도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생각을 나누면 내가 있는 그곳이 곧 꿈을 만드는 공간이 됩니다. 생각이 실현되는 공간, 싱크와이즈.